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주엉 기마랑이스 호자 원작의 제3회 강뚝 2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배 한 척을 주문하시더니 우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고 강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 가셨다. 아버지가 어디로 떠나신 건 아니었다. 다만 강을 떠도시기만 할 뿐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결코 땅 위에 발을 딛지 않으셨다. 잔치를 하고 싶진 않구나. 알고 있어요. 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잔치를 한다 해도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없을 테니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구나. 아마도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차가운 밤, 포근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듯이 말이다. 저기 강 위에 홀로 무방비 상태로 떠돌면서 다만 손과 바가지 하나를 이용해 배에 고인 물을 퍼내고 계실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 아이, 저 지혜비를 꼭 닮아가는 것 같지 않소? 그러게 말이에요. 커갈수록 똑같은 것 같아요. 이따금 사람들은 내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때쯤이면 머리와 수염이 자랄 대로 자라 뒤엉켜 있을 것이고 손톱도 길게 자란 상태여서 아버지가 옛날의 아버지가 아니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많이 변하셨겠지? 여위고 병색이 짙은 아버지의 모습을 아무렇게나 자란 머리와 햇볕에 그을린 피부 때문에 시커멓게 보일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전혀 마음을 쓰시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 애정을 느꼈고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아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어쩜 그렇게 착하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이 꼭 맞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진실이 들어있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버지는 왜 우리 주변에 머물러 계신 것일까? 우리를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눈에 띌 수도 없도록 왜 강 위쪽으로 올라가시거나 강 아래쪽으로 내려가시지 않는 것일까? 아마 아버지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실 것이다. 축하해요.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랍니다. 누이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데리고 강가로 가겠어요. 안 된다. 아직 너무 어려. 하지만 가겠어요. 아이의 할아버지인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꼭 보여드려야 돼요. 누이는 고집을 부렸다. 어느 화창한 날 우리 모두는 강둑으로 나갔다. 결혼식 때 입었던 하얀 예복을 차려입은 누이가 아이를 높이 쳐들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아버지 손자랍니다! 매형은 그들에게 내리쪼이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양산을 들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소리 질렀다. 아버지! 아버지! 이리 나와보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아버지! 손자가 왔어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손자가 왔다고요! 아버지! 이윽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팔에 안겨 울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몸 조심하고. 혼자 사시기 불편하시면 언제라도 저희한테 오셔야 돼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 누이와 매형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 형도 도시에서 생활하기 위해 떠났다. 늘 그렇듯이 세월은 모르는 사이에 빨리도 흘렀다. 나도 이젠 그만 여기를 떠나야겠구나. 어머니도 마침내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이제 노인이 된 어머니는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떠나셨던 것이다. 나만 홀로 남게 되었다. 그나저나 자네도 가정을 꾸려야지. 그러나 나는 결혼에 대해 꿈도 꿀 수 없었다. 나는 다만 내 인생의 짐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없었다. 홀로 쓸쓸하게 강위를 방황하시던 아버지에게는 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 결코 말씀조차 하신 적이 없었지만 나는 아버지가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어. 어느 날 나는 불퉁스럽고 고집스럽게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왜 그러시는지 아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내가 들은 얘긴데 말이야. 비가 유난히도 심하게 아주 오랫동안 내리던 때였지. 아무도 비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단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다. 그건 바로 네 아버지란다. 아버지가요? 그래, 네 아버진 노아처럼 현명한 분이셨지. 그래서 새로운 대홍수를 예상하시곤 배를 만들게 했다는 거야. 곧 엄청난 홍수가 날 거야. 튼튼한 배가 필요하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 것이 희미하게 생각난다. 어쨌든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놓고 탓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제 나의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하였다. 나에게는 슬픈 일을 빼놓고는 말할 것이 없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으며 무슨 큰 죄를 저질렀는가? 아버지는 항상 나와 떨어져 계셨지만 아버지가 떨어져 계시다는 사실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항상 저 강이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떠실까?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왜 저 강 위에 계신 것일까? 아마도 아버지는 틀림없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실 것이다. 아버지도 이제 너무 늙으셨다. 만일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전복이라도 된다면 힘이 다 소진되시면 배가 전복되어도 어쩌지 못하실지도 모른다. 아니면 물살에 배가 하류 쪽으로 계속 떠내려가다 마침내 폭포 위에서 떨어져 물바라가 날리는 소용돌이 속에 처박히게 되어도 어쩌지 못하실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눌렀다. 아버지께서는 저기 강 위에 떠 계시고 나는 그 사실로 인해 영원히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게 되었단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나의 고통은 터진 상처가 되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강가로 가서 아버지의 눈에 좀 더 쉽게 띌 수 있도록 손수건을 흔드는 것뿐이었다. 나는 조금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드디어 아득히 먼 저곳에서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셨고 이윽고 배의 뒤편 쪽에 앉아 계신 희미한 아버지의 형상이 저쪽에 보였다. 아버지! 여기에요, 아버지! 나는 몇 번이고 아버지를 불렀다. 그러고는 그렇게도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했다. 격식을 갖추고 선서를 한 다음 정색을 하고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을 했던 것이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충분히 오랫동안 그곳에 계셨어요! 이제 늙으셨잖아요! 돌아오세요! 더 이상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돌아오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원하시면 아주 지금 당장 그렇게 해요! 어느 때고 좋아요! 제가 대신 배를 탈게요! 아버지 대신 배를 타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자 나의 가슴은 더욱 단호하게 뛰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셨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노를 갖고 배를 교묘하게 조정하여 나를 향해 뱃머리를 돌리셨다. 그때 갑자기 나는 마음속 깊이 떨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발을 흔드셨다. 그 오래고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나에게 손을 흔드시는 것이다. 그런데 두려움에 머리털이 곤두선 채 나는 달렸다. 나는 미친 듯이 도망쳤던 것이다. 아버지께서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오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부디 절 용서하세요. 이제 나는 용서를 빈다. 용서를.
용서를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나는 죽을 듯한 공포 뒤에 느끼게 되는 무시무시한 오한을 체험하였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아버지를 보거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렇게 일을 그르쳐놓고서 나도 남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너무 늦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사막에 내 인생의 들판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에게 요구할 것이다. 나를 데려다 두 강둑 사이로 영원히 흐르는 강물 위에 자그마한 배에 태워달라고. 그러면 나는 강 아래쪽으로 흘러가다 강물에 빠져 강물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강물 속으로.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주엉 기마랑이스 호자 원작의 제3의 강둑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외롭게 태어나고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을 우리 삶의 속절없는 진상을 아프게 드러내는 작품 제3의 강둑. 이 작품의 주요 해설을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 박원복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질의 이미지는 자연의 풍요로움과 낭만 그리고 축제 이미지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브라질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지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실생활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들 하죠. 기마랑이스 호자의 소설들은 주로 2, 3년 만에 비가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척박한 브라질 북동부 오지를 주무대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가 향토 작가로서 큰 주목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단편은 1962년에 발표된 주엉 기마랑이스 호자의 단편집 첫 번째 이야기들에 실린 작품으로서 강 한가운데서 카누를 타고 수년간 말없이 혼자 은둔해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가는 여타 작품에서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의 긴장관계를 심도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혼자서 카누를 탄 채 거대하고 광활한 강으로 나아가 그 한가운데를 수년간 맴돌며 절대 고독과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흐르는 강으로 대변되는 객관적 시간에다가 그 자연의 척박함과 강렬함에 멈춰버린 듯한 유한적 존재인 한 인간의 절대 침묵을 대비시킴으로써 인간의 강인한 존재 의지와 생명력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객관적 진리입니다만 여기서 주인공은 이 강물로 상징되는 자연의 시간에 마치 역행하듯이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침묵 속에서 계속 오늘거리며 떠들 뿐입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바로 배반과 위협으로 다가오는 그 자연에 맞서는 인간의 강인한 존재 의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출연 양석정, 이서윤, 이원상, 김호정, 박웅선, 이영아, 홍희숙, 이주희, 하성룡, 김창렬, 김은아, 박희은, 정영웅, 기술 김태호, 효과 이영문, 정현재, 음악 김지연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주엉 기마랑이스 호자 원작의 제3의 강둑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